안녕하십니까. 김대훈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목포시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김대훈의 팩트체크는 지난 1년 전부터 목포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많은 의혹들과 진행 상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목포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광주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이 너무 많다 보니 김대훈의 팩트체크는 이 시간부터 한 가지씩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선거에서 당선 무효죄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은 홍모 씨와 김모 씨 그리고 공모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정모 씨와의 전화통화 내역과 관련한 의혹, 그리고 최근 광주 전남 지역의 큰 이슈죠. 사건 브로커 성모 씨가 전남 4곳의 지역단체장 선거법 위반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먼저 1심에서 당선 무효 유도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여성 홍모 씨와 남성 김모 씨, 그리고 검사 구형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정모 씨, 이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만났으며 어떤 관계였길래 당선 무효 유도죄 공모에 대한 혐의를 받았는지 팩트체크가 취재한 내용과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부의 당선 무효 유도죄 판결을 받은 홍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모 씨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범행이 시작된 당시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파프리카 장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생업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던 홍모 씨. 먹고 살기에도 바쁜 그녀에게는 정치는 당연히 관심밖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홍모 씨가 갑자기 김종식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부인인 구모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홍모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식이 완도 삼선 군수와 목포시장 등 많은 자리를 했고 낙선되면 목포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김종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목포시장으로 당선되기를 바랬다 라고 하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목포시장 선거에서의 분위기는 김종식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선이 된다면 그 다음 유력한 당선 후보는 누가 될지는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선 무효 유도죄는 징역 1년에서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네, 그럼 홍모 씨와 함께 집행유예를 받은 김모 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박홍률 현 시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입니다. 김모 씨는 또 2010년, 2014년, 2018년 3번 연속 목포 지방선거에서 당시 박홍률 후보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김모 씨가 선거가 끝나면 매번 상대 후보 측 사람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없이 많은 의혹 중에 당선 무효 유도죄 공모와 관련돼 기소됐었던 홍모 씨, 김모 씨, 정모 씨, 그리고 또 이 사건과 비슷하긴 하지만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먼저 받았었던 서모 씨가 갑자기 많은 통화를 했던 2021년
11월 3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은 홍 모 씨가 당시 김종식 시장의 부인 구 모 씨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 지인들을 동원 구 모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해준 날입니다. 또 이날은 나중에 홍 모 씨가 구 모 씨에게 지인들을 소개한 것을 계기로 돈을 요구하게 되면서 당선 무효를 유도하는 범행의 발화점이 되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공모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던 홍모, 김모, 정모 씨의 통화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홍모 씨가 구모 씨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던 이날 이들 두 명은 아침 8시에 통화를 합니다. 홍모 씨는 구모 씨와 통화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정모 씨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 통화를 시작으로 이들 4명의 통화는 밤 11시가 다 돼서야 끝나게 됩니다. 이날 홍모 씨와 정모 씨는 총 11번에 걸쳐 통화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홍모 씨와 김모 씨는 10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모 씨와 정모 씨가 6차례, 서모 씨와 정모 씨가 4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무슨 말을 했으며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통화를 늦게까지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홍모 씨와 김모 씨 그리고 정모 씨 이 세 사람 모두 2022년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1월과 4월 휴대전화기가 파손 또는 분실이 됐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홍모 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기는 바다에 버렸고, 김모 씨는 휴대전화가 파손돼 완전하게 파기를 해서 쓰레기 봉지에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정모 씨 또한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기존 전화기는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그리고 그 후에 2번에 걸쳐 모두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황당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홍 모 씨가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나서 조사를 했던 수사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조사실을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후 목포경찰은 홍 모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며 기각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도망간 피의자를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습니다. 목포경찰은 그 이후로 이들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압수영장과 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한번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홍모 씨와 김모 씨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모두를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짐작컨대 당시 수사 담당자는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건 브로커 성모 씨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모 씨는 현재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기반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20년 이상 수사기관과 정치권과의 관계 인맥을 다져오며 주변에 고위직 경찰 등 유력한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수사와 인사 개입과 관급공사 등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무관을 포함 전현직 경찰관 6명이 구속됐고요. 아직도 경찰관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전남 지역 검경 비리 사건으로는 굉장히 폭발력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성 모 씨는
추가적으로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3-4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성 모 씨에게 1,300여만 원을 건네받고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을 알려준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1명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8일에는 목포경찰서 A과장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이 부분에서 묘하게 겹치는 부분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지난해입니다. 10월 10일 일요일이었는데요. 공직선거법으로 피소돼 목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홍렬 목포시장을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다들 출근하지 않는 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직접 수행을 한 사진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보도가 되자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의혹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날 수행한 경찰관은 그날 조사를 담당한 부서도 아닌 전혀 다른 부서 경찰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A과장과 같은 부서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또 보도됩니다. 11월 19일자 세계일보에 나온 내용 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단체장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결국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A단체장 부인도 당선 무효 유도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모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를 받았다. 그러자 성 씨는 주변에 검경 인맥을 동원해 힘을 썼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원의 팩트체크,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의혹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